3일 대한민국에서는 44년 만에 계엄령이 발동되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와 국회의 탄핵 시도를 이유로 계엄령을 단행한 사례로 기록되었죠.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스스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논란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한 결의안을 추진했고 시민들 또한 국회를 향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이를 막아선 시민들의 대치 속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은 무사히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엄군이 국회 진입에 성공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국회가 군에 의해 장악되고 입법 기능이 정지되며 언론은 통제되고 시민의 자유는 무력으로 억눌리는 사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불과 수개월 전 실제로 검토되었던 시나리오입니다. 이 때문에 이 영화가 다룬 소재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역사적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계엄포 고령을 발표하며 신명을 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화는 바로 그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정말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명을 바치려 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대한민국이 실제로 겪었던 충격적인 현실을 픽션이라는 형식을 빌려 풀어냅니다. 극중 주인공 윤지인은 명백히 실존 인물을 연상시키며 등장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실명 사용을 피하고 인물 설정과 사건을 은유와 상징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을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있기에 관객은 이 작품이 픽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과 허구 사이에서 큰 감정적 분노를 겪게 됩니다. 윤지희가 살았던 아파트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던 바로 그 자리이고 그녀가 거처를 옮긴 용산 관저는 일제강점기 당시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와 병사들이 죽어간 공동묘지 자리였다는 점이 영화 속에서 강조됩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관저를 옮긴 타이밍은 많은 관객에게 의문을 품게 했죠. 영화는 이 배경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고 주술적 맥락과 연결시켜 풀어냅니다. 극중 윤지희는 일본의 특정 종교에서 유래한 사상이 10,000명을 죽이면 신이 된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장님 무사의 어깨 위에 올라탄 안진뱅이 주술사처럼 남편인 대통령을 조종합니다. 계엄령 발동은 단순한 정권 유지를 넘어서 자신이 신적 존재로 등극하려는 의식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묘사됩니다. 이 설정은 물론 허구입니다. 그러나 그 허구 속에서 우리는 왜 2024년 12월에 계엄령이 발생했는가를 되묻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